자, 이 도수 분포 분석의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다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예를 들어서 각 응답자, 그러니까 만약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선호 브랜드를 브랜드별로 구별을 해서 그러면 각각의 브랜드를 몇 명이 선호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러한 도수 분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기술 통계 분석과 더불어서 도수 분포 분석 역시도 이 깊이 있는 어떤 통계 분석을 하기 이전에 그런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특히 이상형 변수 또는 여러 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,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기술 통계 분석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된 그러한 연속형 또는 이제 계량형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때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도수 분포 분석의 경우에는 특히 이상형 변수,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량형 변수 중에서도 이상형 변수 또는 이제 그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 통계량을 추출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도수 분포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산출되게 되는 그 결과물이 크게 두 가지 도수 분포 표와 도수 분포 곡선을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도수 분포 표의 경우에는 도수를 이제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각각의 그 범주에 대한 아니면 속성에 대한 그 빈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도수 분포 표의 경우에는 도수를 표로 정리한 것 또는 이제 빈도를 표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분포 곡선의 경우에는 이러한 빈도, 도수를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수 분포 분석을 토대로 이 도수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통계량으로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수를 이제 우리가 표의 형태로 나타내게 될지 아니면 그래프로 정리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.